런치모드 온! 가자! 으흐, 무섭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테슬라 P100D입니다. 이전에도 여러가지 전기차가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만큼 혁신적이고 놀라운 자동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테슬라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대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이 P100D라는 배지가 없으면 사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금의 차이예요. 뭐 외관에서 뭐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퍼포먼스로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P는 퍼포먼스, 이 D는 두 개의 모터, 이 100은 100kWh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날개 하나가 붙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에 있는 아주 저가 모델, 예를 들면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75 이런 차하고 비교해도 똑같이 보입니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오늘 돌풍이 많이 부는군요. 정말 이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돌풍이네.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전까지 전기차는 뭔가 되게 부족한 차였어요. 일반 가솔린 차보다 멀리까지 갈 수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친환경을 위해서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못 달리는 자동차를 샀던 거죠. 그게 우리의 과거의 전기차의 개념이었다면 이 테슬라의 개념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그런 단점들, 그리고 전기차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약점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한 번에 뛰어넘는 자동차를 만들어 놨던 거죠. 전기차만이 할 수 있고, 전기차만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바로 테슬라의 목표였고,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를 타보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특별한 시승 안 하고요. 저희가 이 차를 여러 번 봤어요. 이미 봤으니까 더는 안 보겠습니다. 그냥 이 차가 얼마나 가속이 잘 되나 그거만 볼게요. 숨이 안 쉬어져. 진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느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시속 10km까지 가속할 때도 느끼고, 시속 20km까지 가속할 때도 느끼고, 그렇게 속도별로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반에 더 많이 가속하고 그 후반까지 그 가속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일반 가솔린 모델의 이런 가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솔린 모델은 처음에 좀 늦어지다가 나중에 갈수록 더 빨라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점진적인 게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가속되기 때문에 그 가속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2점 몇 초 이래요. 3초. 루디크로스 플러스 모드는 2.28초까지 간다고 해요. 우리가 포르쉐 터보 이런 거 엄청 빠르다고 하는데 엄청 빨라서 3초예요 3초 초반. 이 정도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 차가 저희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90D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전에 시승했던 거는 그냥 90D였어요. 앞에 P자가 빠졌었죠. 앞에 P자가 있어야 퍼포먼스 모델, 모터가 더 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90D라고 되어 있는 이 90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건 100D라고 되어 있어서 100kWh짜리라는 건데, 그런데 100kWh로 그냥 배터리 용량만 높이는 게 아니고 출력도 조금 더 높이는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90D보다 100D가 더 빠르고, 그리고 100D보다 P100D가 더 빠르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D는 뭐냐? D는 모터가 어디에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 요건데, 모터가 기본 모델은 모터가 뒤쪽에만 있습니다. 근데 D가 붙어 있는 모델은 모터가 앞에도 있어서 실제로 열어보면 뒤쪽에 있는 모터는 사실상 두 개를 하나로 붙여 놓은 것 같은 모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 모터가 훨씬 세고요, 앞쪽 모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모터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후륜구동 같은 특성도 느낄 수가 있어요.
코너에서 가속을 해보면 약간 오버스티어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토크, 이런 정도의 출력을 내는 차는 급가속을 하면 휠스핀을 일으키잖아요. 타이어가 막 미끄러지면서 빠바바박 이러면서 가속하게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전혀 없이 가속이 됩니다. 그만큼 이 휠을 정말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눈길에서 이 차로 세미 트럭을 끌고 가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뭐 트럭 끌 수도 있지 뭐 차력쇼 하면서 트럭 끄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눈길에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자동차 중에도 눈길에서 끌 수 있는 자동차는 아마 흔치 않을 거고요. 이 차는 그만큼 토크 제어가 정말 실시간으로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테슬라를 흔히 가르쳐서 제로백만 잘 되는 자동차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상 가속하면 퍼포먼스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퍼포먼스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퍼포먼스 내는 차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귀한 그런 퍼포먼스카죠. 코너링. 야, 코너링 느낌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굉장히 이질적이고 뭔가 색다른 느낌. 이걸 좋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나쁘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코너링 느낌입니다. 기존의 자동차의 어떤 주행 감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아래가 무거운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 느낌도 완전히 다르다. 부드러워. 주행 질감이 이렇게 매끄러웠던가요? 이게 같은 모델 S라고 해도 모델 S가 초기 모델하고 후기 모델하고 주행 질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우아하네. 말도 안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부드러운 자동차가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지? 아무 소리 없이 가속되는 이 느낌이 아주 이상해요. 아주 색달라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질감이에요. 자, 모드를 루디크로스 모드 확인했고요. 배터리 최대 파워, 그리고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았다가 양쪽 페달을 밟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한번 쭉 짧게 밟으면 런치 모드 온. 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93초. 이제 배터리를 냉각 중이랍니다. 배터리가 지금 최대 파워를 한번 썼고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냉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쿨링 다운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뒤로 튀어나갔어요. 주머니에 있었는데 튀어나갔어. 자, 출발. 2.87, 2.89, 2.87 이렇게 지금 두 대를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더 빨라져요. 지금 2.89 이렇게 되고 있고, 타이어가 열받는 거나 모터가 이렇게 워밍업 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무섭다. 정말 신남과 공포의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기분이 듭니다. 찌릿찌릿. 자, 오토 스티어 켰어요. 두 번 당기면 오토 스티어가 작동됩니다. 오토 스티어 파란색 불이 딱 들어오죠.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스티어 해줄게. 일단 코너에서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앞을 보고 있지 않나요? 정말 신뢰할 만 하거든요. 꽤 신뢰할 만큼 스티어를 잘 해줍니다. 지금 뭐 현대차에서 아니면 뭐 여러 다른 메이커에서 사실 스티어 돌려주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지만 이 차만큼 정말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스티어를 돌려주는 차는 흔치 않아요. 이렇게 굽어진 길을, 에버랜드 앞길 정말 많이 굽어 있거든요.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한 길인데 여기를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양손을 스티어링 위에 놓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요즘 들어서 테슬라가 여러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오토 스티어,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예 없는 차보다 이 차의 안전 기능이 이렇게 있는 이상 여러 가지로 더 그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사람도 헷갈려요. 사람도 헷갈리는 길인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없이 지금 핸들을 돌리죠? 어쨌든 이건 보조장치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100%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달리는 것만 빠른 게 아니고 충전도 빠르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그렇게까지 충전 시간을 갖고서 난리를 하는가. 테슬라의 충전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난리를 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꿈뻑 하죠. 이렇게 꿈뻑 하는 게 바로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여기 잘 보면 여기에 모니터가 하나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테슬라는 거기다 뭐하러 모니터를 붙이냐, 거기다 붙이면 고장만 나고 사람들이 복잡하고, 아니 충전기마다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은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충전을 할지,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할지, 시간당 충전 시간이 1시간 동안 충전하면 177km를 갈 수 있는 양을 충전하는 속도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이런 식으로 차 밖에서 잘 보이도록 계기판에서 큰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90% 충전됐구나. 저쪽 편에 보면은 지금 완속 충전기도 있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충전하는 정도의 충전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로 충전하게 되면 이 차를 완전 충전하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차저 시스템이라는 게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엄청나게 강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차의 인풋 볼티지가 380에서 480볼트가 들어오고요. 암페어가 192암페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암페어가 40암페어 정도 돼요. 192암페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보통 작은 건물 하나 전체가 쓰는 양 정도가 이 시설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네트워크와 이 차는 한 세트입니다. 이 차를 사면 이 네트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차의 가격은 1억 몇천만 원, 2억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되지만 그 가격의 일부는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정말 놀라운 건 단순히 이 차가 빠르고 아니면 멀리 가고 이런 기능 때문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정말 놀라운 건 이 전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라는 걸 다른 방향으로 보게끔 만들었다는 점이 바로 테슬라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예전에는 전기차는 그저 짧은 거리를 가는 차였지만 지금 전기차는 적어도 400km는 가야 되는 전기차, 자야 되는 자동차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GM이 쉐보레 볼트를 만들었고, 현대차가 코나 EV 롱레인지 버전을 만들고, 니로 EV 롱레인지를 만들고, 네, 많은 메이커들이 이제는 한 400km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할 수 있는 정도. 그게 결국엔 테슬라 효과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P100D를 시승해 봤는데요, 명불허전 정말 굉장한 자동차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죠.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미국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누구도 이 차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터그래프 김한윤 기자였습니다.